안녕하세요. 차 교수입니다. 6월 19일 밤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6개월 뒤 XRP는 정말 100달러에 갈 수 있을까? 제이크 클레이버의 3대 예측 시나리오 심층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다 보고 들어오신 거죠?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요. 유명 팟캐스트 드랍픽 밤즈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브래드리가요. 베테랑 암호화폐 전략가 제이크 클레이버에게 앞으로 6개월 뒤에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심플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클레이버의 대답은요. 전혀 심플하지 않았어요. 그는 XRP가 6개월 안에 100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현재 가격 대비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이 엄청난 상승이요. 어떻게 가능한지 그가 제시한 3가지 거시경제의 사건, 이거를 초보자의 눈높이 맞춰서 아주 쉽고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밤에 저랑 10분간 또 함께 하시죠. 오늘 다룰 뉴스 기사 타이틀 보세요. 제이크 클레이버는요. XRP가 6개월 안에 이 100달러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오늘 뉴스 기사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싼 이자로 빌린 남의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요. 전 세계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이런 요약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은요. 제이크 클레이버의 예측에는요. 향후 6개월 안에 100달러를 넘어설 거다. 클레이버는 역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옮길 것이면서 블랙록이 XRP ETF를 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3가지 사건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발생할 거다. 자,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랑 역캐리 트레이드가 뭘까요? 이 역캐리 트레이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캐리 트레이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 나라의 A 국가의 금리가요 1%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옆 나라 A 국가의 금리는 1%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B국의 금리는 5%예요.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A국 은행 가서 싼 이자로 돈을 잔뜩 빌려와서요. 금리가 높은 B국의 자산에 투자할 거죠. 그죠? 가만히 앉아서 이자 차이 4%만큼 이득을 보잖아요. 이 기법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일본 엔화 아시죠? 일본은요 거의 0%예요. 요번에 이제 1% 된 거죠. 일본의 엔화나 미국 달러가 그러면 보통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일본 엔화나 미국 달러가 이 빌리는 돈, 그러니까 조달 통화로 많이 쓰입니다. 반대로 역헤드 트레이드는요. 이 흐름이 뒤집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돈을 빌려줬던 A 국가가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요번에 일본이 1%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투자했던 B국의 자산이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요.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흐름은요. 저금리 통화 빌려서 위험자산 사죠.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고금리 채권. 근데 역전 흐름이 오면요. 이게 청산되는 거죠. 위험자산을 매도해서 자금 회수하고요. 원금 상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안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이게 왜 XRP랑 암호화폐의 기회냐고요? 역캐리 트레이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거대 자금의 판도가 흔들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은요. 기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현금을 주게 됩니다. 그냥 달러 같은 거. 그래서 클레이버는요. 그래서 이 대규모 자본 대이동 과정에서 갈 곳을 잃은 이 초거대 유동성이요. 결국 가장 혁신적이고 전송 속도가 빠르면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그런 XRP로 흘러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이 톱니바퀴가 삐끄덕거릴 때 대체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XRP가 그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 이게 분석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셨죠? 저는요. 매번 온체인 데이터, 고래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이런 기사, 이런 차트 지표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야 이게 솔직히 한 10개 중에서 한 반만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도 야 이거는 리플은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리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얻으셔야 이 엄청난 이 개미털기를 이겨내고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 아래에 보시면은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단톡방 링크가 아주 잘 있습니다. 폰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PC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공부를 엄청 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고요. 아 리플이 이 정도 되는구나. 분명히 믿음이라든지 확신이 들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 가격 엄청 싸다 그러고 더 사 모으셔야 된다는 걸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영상을 일시정지 하시더라도 더보기 일단 먼저 눌러서 단톡방에 들어온 다음에 지금 들어오셔도요. 제 단톡방은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금 며칠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 신청 먼저 하시고요.
왜냐면 신청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단톡방 들어와서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단톡방에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노래방 도우미가 대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쁘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여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먼저 단톡방 들어오세요. 100% 무료고요. 10원 하나 드는 거 없으니까요. 들어와서 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들어와서 제가 알트코인도 추천드려서 많이 맞춰드니까 여러분 수익 나니까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죠.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더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제가 성공을 시켜야 제가 커리어가 쌓여서 제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뭐 돈 버는 거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저는 좋습니다. 꼭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단톡방에 들어오실 걸로 믿고요. 분석도 이어갈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아무도 못 봤죠? 이 정체불명의 개발자가요. 약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거든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니까요. 전체 공급량의 무려 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혼자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지갑이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그런 휴먼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요. 이 물량을 사실상 영원히 사라진 물량으로 취급하면서요. 가격을 형성해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단 한 개라도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엄청난 정말 상상 초월 엄청난 충격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요. 사토시 나가모토가 비트코인을 팔려다 보다 이런 공포심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절대적 안정성이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요. 실제 쓸모가 있는 다른 유틸리티 코인으로 쏠리게 됩니다. 제이크 클레이버는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시장이 요동치고요. 비트코인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때 이미 미국 법원으로부터 증권이 아니다 이런 명확한 판결을 받고요. 송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 XRP가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어요.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묶여있던 이 거대 자금들이요. XRP로 대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진짜 이거 나카모토가 이게 110만 개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와 이게 진짜 하나라도 움직이면요. 진짜 사람들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는요. 세 번째로 이 블랙록의 XRP ETF예요. 현물 ETF 출시된다. 정말 금융 공룡이에요. 블랙록은요. 한마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요. XRP 쇼핑몰을 열면요. 기관 투자자들 돈이요. 그냥 막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럼 ETF가 뭐냐고요? 아시죠? 초보자형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지만 거래소 가입이 어렵고 뭐 해킹이 무섭다. 또 뭐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운 대기업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ETF는요. 이런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에 그냥 기존에 쓰던 증권계좌에서 그냥 편리하게 안전하게 XRP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ETF예요. 사실 이 ETF에 우리 강남의 아줌마 아저씨들만 들어와도요. 엄청납니다. 블랙록은요. 운영 자산만 1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하나로요. 1경 5천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요. XRP ETF를 출시한다? 이건요. 금융계의 보증수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클래리티법으로 이제 법적으로 딱 규제도 해결되죠. 블랙록을 비롯한 이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이런 기관들이요. 눈치를 보지 않고 막 들어오잖아요. XRP로요. 거기에다가요. 이미요. 실제 다른 자산운용사들이요. XRP 현물 ETF를요. 신청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시장의 눈은요. 업계 끝판왕 이 블랙록의 공식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블랙록의 XRP ETF 출시는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요. 엄청난 매수 함량입니다. 그냥 가격을 폭발시킬 거고요. 엄청난 폭발 랠리에 그냥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할 겁니다. 촉매제가 뭡니까? 그냥 로켓 연료입니다. 연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요. 오늘 제가 분석을 봤을 때 제이크 클레이버가 제시한 이 시나리오 어떠세요? 현실성 있어 보이세요? 이 클레이버가 제시한 이 시나리오는요. 금융공학적인 이 유동성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총 발행량을 고려할 때요. 100달러에 도달하려면요. 전체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야 하거든요. 평범한 시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클레이버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사건이죠. 전 세계 자본이 대이동하고요. 여기에는요. 일본이 벌써 0%에서 1%대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역캐리 청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갑 변동. 한마디로 사토시가 지갑을 조금 움직인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기관 자금의 대량 유입. 그러니까 블랙록이 ETF를 만든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00달러요? 아마 1000달러, 10,000달러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1억 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한 사람도 있겠죠? 제 아는 후배는요. 비트코인이 500만 원 할 때 샀거든요. 자기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500만 원에 다 사더라고요. 그리고선 카페에다가 당시에 그냥 공표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비웃었지. 나는 집을 팔아서 500만 원일 때 이 비트코인 산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억일 때 팔더라고요. 와 1억 8천까지도 안 보고요. 그냥 1억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배는 진짜 고수구나. 지금 결국 9천만 원 내려갔잖아요. 아마 지금쯤 또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결국 사고 팔고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새벽 2시 반에 또 영상 올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개그를 할 거니까 그 개그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더보기 꼭 눌러서요. 단톡방에 꼭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유모차를 끌 때요. 뭔가 좀 불안하죠. 우리가 유모차를 끌 때 왜 불안한 거죠? 애 같아서. 텔레토비의 나나가요. 지구에 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텔레토비의 나나가 집에 오면요. 지구 온 나나. 중앙대생은요.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중앙대생은 왜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집중 안 돼. 프랑스 사람이 빨래를 넣을 때요. 뭐라 그러죠? 프랑스 사람은 빨래 넣을 때 뭐라 그래요? 마르세유. 남자는 힘이죠. 그럼 여자는 뭐죠? 남자는 힘이잖아요. 여자는 허죠. 새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새가 뭐예요? 참새. 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소는요? 소세지. 흑인 여자를 부를 때 우리 뭐라 부르죠? 우리가 흑인 여자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커먼걸, 꺼먼걸 그러죠? 왕따가 사랑을 할 때 뭐라 그러죠? 왕따는 사랑 고백 어떻게 해요? 따당해. 마지막으로요. 남녀가 해돋이를 갑니다. 해돋이 가는 이유가 뭐죠? 해보려고요. 그죠? 특히 남자가 해보려고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단톡방 들어오시고요. 지금까지 차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